오늘 세 번째 주제는 반도체입니다. 모건 스탠리가요, AI 고점론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반도체 업황은 올 3분기가 피크다. 이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반도체 업체들이 조정이 심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이 리포트를 내고 나서 우리가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리포트를 주목했던 이유는 2021년도에요. 메모리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보고서를 제일 최초로 냈고 반도체 피크를 이야기했고 실제로 반도체 피크가 나왔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한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이 대거 폭락을 했죠. 실제로 업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맞췄던 모건 스탠리가 지금 다시 AI 반도체 피크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시장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 바로 아니야, 업계는 꺾일 리가 없어 그랬죠. 그런데 2021년도에도 업계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했었는데 꺾였죠.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의 저런 경고에 투자자들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꼭 안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세계 반도체 통계 기구는요, 반도체 성장률이 더 높아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 논란이 있고 고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죠. 일단은 모건 스탠리 이야기는 뭔지 알겠으니까 고점이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한번 보자고요. 주가는 고점인 회사들이 있을 수 있죠. 아닌 회사들도 있고 업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반도체 업황 고점 우려로 많이 빠졌어요, 업체들이. 근데요, 과거에 재고가 보면 넉 달치씩 있었다 그러잖아요. 재고분이 뭐 12주씩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재고가 너무 많으니까 가격을 낮춰야 되고, 가격을 낮춰도 안 되니까 감산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얼마냐, 재고가. 과거에는 재고가 없었지만 지금은 5에서 6주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엄청 심한 고점인 것 같진 않은데 우리가 최근 들어서 재고가 3주치 이렇게 있었던 것보다 좀 늘어났죠. 그러니까 재고가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면 가격 상승률은 급하게 올라갈 것 같진 않죠. 자,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캐펙스 투자를 어디만 했죠? HBM하고 선남공정만 했어요. 레거시는 아예 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분만 투자했는데 어떻게 고점 얘기를 하니? 라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 HBM도 그리고 DDR5도 차 올라갈 거야. 단 경기 침체만 아니라면. 미국의 경기 침체만 아니라면. 근데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 논란은 조금 없어졌죠.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인 수준이라고 본다면 어떻게 될 거냐?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하고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이건 KB증권에서 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고점 논란이 삼성은 PBR 2 정도였고요. 또 2018년도도 PBR 1.7이었는데 지금은 1.3이죠. 하이닉스는 과거보단 좀 높았죠. 왜냐면 이 지금 올라갈 때 1.5인데 그때랑 달라진 게 하이닉스의 위상이죠. HBM 쪽에서 삼성을 이겼던 하이닉스니까 하이닉스 주가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레거시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아직도 저 바닥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고점이야? 라고 하는 거죠. 다른 리포트를 보시면 신영증권의 박상옥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걸 보면 이런 겁니다. 자, HBM은 지금 D램에서 만들었어. 그러니까 D램의 공장을 빼고 HBM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D램의 캐파가 줄었는데 어떻게 고점이야?
그 캐파를 맞추려면 증설을 삼성은 170K, 하이닉스는 90K를 해야 돼. 역대 최고로 해야지 과거의 캐파가 맞춰지는 거야. 그러니까 고점은 아니라고 본다 라는 거죠. HBM이 D램을 30%를 뽑아간 것이 아니라 HBM, 그러니까 정말 미세화되고 고급 D램은 스텝 수가 늘고 공정이 길어져서 한 팹당 나오는 웨이퍼 수가 굉장히 적어졌잖아요. 그 적어진 것을 HBM으로 빼버리니까 공장이 실제로 생산 캐파는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그 이야기들을 한국의 애널분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고점일 수도 있겠지만 주가로 보면 한국의 레거시는 고점이냐 라는 얘기들이 있는 거죠. 자, 2025년도에 대한 전망은요. 지금 AI 초기 인프라 투자 종료, 그리고 기존의 교체 주기, 서버 교체 주기가 오는 거죠. 또 2020년, 21년도에 코로나 때 IT 기기 되게 굉장히 많이 팔렸잖아요. 그러면서 반도체가 확 많이 팔렸다가 그게 너무 공급 과잉이 돼가지고 반도체에 겨울이 온 거죠. 자, 그 기간이 4년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체 주기가 왔어 라는 거고요. 그러면 스마트폰도 좀 팔릴 거고 PC도 팔릴 거야. 그런데 HBM으로 D램 캐파 30% 줄었거든. 그런데 어떻게 고점이 되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23년, 그러니까 HBM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D램 가동률이요. 70에서 75%였어. 야, HBM 하니까 D램 가동률 저점으로 가는데 지금 증설 안 한다면 D램은 공급과 수요를 보면 수요가 훨씬 더 커. 그러니까 가격도 올라가니까 당연히 증설해야 되는 거야 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메모리 업체의 최암흑기였던 그 시대보단 좋을 테니까 당연히 증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신영증권에서 리서치를 하신 걸 보면 이런 얘기들입니다. 과거에도 HBM이 있긴 있었죠. 근데 굉장히 미미했는데 지금 보시면 야, D램의 30% 캐파를 가져가야 돼. 이런데 어떻게 공급과잉이냐 메모리가? AI는 모르겠고 AI는 성장률이 둔화될지는 모르겠지만 메모리는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D램 연간 수요를 또 신영증권하고 OMDIA에서 이야기하신 걸 보면요. 이렇죠. 서버가 증가하고요. 서버는 꾸준히 증가해 왔죠. 태블릿은 약간 이제 교체 주기가 왔으니까. 왜냐면 여기서 보시면 요때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썼던 사람들이 교체 주기가 4년 정도 썼으면 이제 올 때 됐어. 이런 얘기고요. 자, 스마트폰도 비슷하고요. 그다음번에 PC, 노트북도 좀씩 교체 주기도 돌아왔고 AI 기능 되면서 좀씩 사용 기능들이 업되면서 교체 주기가 왔어 라고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투자가 될 거라고 보면 이럴 때 우리는 전공정의 투자잖아요. 후공정은 HBM 얘기고요. 이건 전공정에 관련된 얘기들이니까 전공정이 이 신영증권에서 리포트를 잘 내셔서 다시 한번 반도체 8대 공정을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 이겁니다. 우리가 실리콘 웨이퍼에다가요. 옥사이드막을 치고 나서 옥사이드막을 증착하잖아요. 막 돌리면서 증착하고 그 다음번에 뭐죠? 포토레지스터를 감광액을 바르고요. 감광액을 바른 것을 우리가 노광기, 그러니까 지금 DUV, EUV 이런 게 노광기죠. 빛을 쏴서 반응시켜가지고 마스크로요. 반응시키면 빛에 반응했던 부분은 포토레지스트가 날아가고요. 요 부분에 어떻게 하죠? 식각을 해서 원하는 패턴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포토레지스터는 빛에 반응하니까 강한 빛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날려버리는 거죠. 다 날리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
딱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세정을 하고요. 그 다음번에 또 증착을 하고요. 또 노광하고 현상하고 식각하고 스트립하고 이거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온 주입을 해서 반도체로 완전히 만들고 어닐링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반도체 8대 공정이라고 한다는 게 이제는 우리가 반복했으니까 어렵지 않죠. 이 부분들이 진행되는 건데요. 미세화되면은 이 진행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식각도 식각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식각가스로 하고 이러니까 시간도 길어지고 또 미세화되니까 세종도 훨씬 더 잘 닦아내야 되고 시간도 길어지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들이 다 과거보다 복잡해졌죠. 그래서 반도체 한 팹에서 나오는 웨이퍼들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는 거죠. 반도체에 관련된 논란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HBM의 성장률이 지금보다 낮을 거야. 그러니까 없어진다던가 줄어든다라는 개념은 아니고 성장률이 지금 떨어질 거야. 그러면 엔비디아 주가가 더 오르기 힘들 거야 라는 게 사실 모건스탠리의 얘기들이었고요. 우리나라는 AI에 관련된 HBM들도 중요했지만 기존의 D램, 낸드 쪽의 캐파도 중요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관련돼서는 증설 없이 감산이 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개별적인 판단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주가가 많이 빠지면 한국 주가도 영향을 받겠죠. 하지만 EPS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회사들이라면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반도체를 투자하면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좋은 회사라면요. 사이클이잖아요. 반도체는 사이클입니다. 사이클이 오는데요. 좋은 회사였다면 우상향 사이클이라는 거죠. 결국은 올라간다. 그래서 기술력 있고 좋은 회사를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쪽이고요. EPS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를 골라서 샀다면 지금 조금 힘들어도 궁극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이후에 비중 조절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